최소 제곱법 알고리즘에 대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최소 제곱법이 어떤 것이다 라는 것에 대해서 설명을 했고요. 이제 알고리즘을 보면 이와 같습니다. 뭐 어려운 거 하나도 없죠. 주어진 기본 데이터를 입력하고 그 다음에 식 8의 9로부터 A1을 구하고 식 8의 11과 8의 12로부터 A0를 구하면 되겠습니다. 자, 식 8의 9로부터 A1을 구하는 단계에는 시그마 xi, yi, 시그마 이런 기호 있죠. 이런 시그마 기호에는 우리가 많이 연습했죠. 합을 구하는 프로그램, 합을 구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된다? 처음에 0을 두고 for 반복문 이렇게 자꾸 반복을 하면 되겠죠. 가장 기본이죠. 프로그래밍 할 때 이 시그마 이런 기호를 프로그램 어떻게 짜는지를 모르면 안 되겠습니다. 이제 뭐 별 어려움 없이 잘 할 수 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지난 시간에 언급하지 않았지만 시그마 xi, yi와 시그마 요거는 완전히 다른 거죠. 시그마 xi, yi와 시그마 xi 곱하기 시그마 yi는 다른, 이건 전체 합한 거에다가 전체 합한 거 곱한 거고, 요거는 각각 합한 거에다가 합한 거고, 각각 곱한 걸 합한 거고, 차이가 있죠. 자, 그 다음에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는 뭐 A는 이렇게 표시되고요. 자, 예제 8에 의해서 우리는 리스트 스퀘어 C와 리스트 스퀘어 M, C로도 짠 거고요. 이건 프로그램 C와 프로그램 M을 짠 게 되겠습니다. 여기서는 물론 매트랩에 대해서만 설명하겠습니다. N개의 실험 데이터입니다. 소문자 N, X1에서 XN, Y1에서 YN이 주어졌을 때 최소 제곱법을 이용하여 이들 데이터를 가장 잘 만족시키는 직선 y A0 플러스 A1x를 구하는 프로그램을 C 또는 매트랩으로 작성하라. 그리고 데이터가 다음과 같을 때 A0와 A1을 출력. 자, 일반적으로 우리는 프로그램 짤 때는 항상 이런 식으로 일반적으로 짜야 됩니다. N개의 데이터가 있을 때 프로그램 짠 다음에 우리는 지금은 하나, 둘, 셋, 6개의 데이터가 있을 때 A0와 A1을 구하는 그러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매트랩으로 짠 것은 리스트 SM이고요. C로 짠 것은 리스트 스퀘어 C인데 여기서는 매트랩에 대해서 주로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X가 값을 이렇게 주면 되죠. 매트랩에서는 X 이 값을 주고 Y 값을 이렇게 주고 그 다음에 리스트 스퀘어라는 것은 제가 짠 최소 자성법 펑션이 되겠습니다. X와 Y를 입력받으면 출력은 A0와 A1 두 개, 값을 두 개로 출력할 때는 이렇게 합니다. Y 이꼴 하나일 때는 Y 이꼴을 리스트 이렇게 출력을 주는 값이 하나일 때는 이러하지만 지금 값이 두 개일 때는 이렇게 하면은 A0는 1.8, A1은 2.9143이라는 값을 주게 되겠습니다. 프로그램을 한번 살펴볼까요? 리스트 스퀘어 이렇게 되어 있죠. 펑션 항상 우리는 모듈화 이렇게 하나하나 떨어지게 리스트 스퀘어 짜는 프로그램 이렇게 펑션으로 만들어주고 이렇게 해야 되겠죠. 돌려주는 값이 우리가 구하는 값이 두 개일 때는 이렇게 합니다. 요거 XY는 입력 외부에서 주어져야 되죠. 메인 프로그램 또는 우리 간단하게 커맨드 라인에서 명령줄에서 바로 입력해도 되겠죠. 자, 이렇게 X를 주면은 X의 개수가 몇 개인가는 length로 하면 됩니다. 이제 우리는 C에서는 어쨌든 매트랩에서는 이렇게 length라는 기호를 하면 배열의 크기를 이렇게 알 수가 있겠고요. 자, 그 다음에는 우리는 지난 시간에 설명해 시그마 하는 단계가 많죠. 시그마 Y, 시그마 X, 시그마 Y 이런 거 할 때는 항상 처음에 0으로 해줘야 됩니다. 0으로 해준 다음에 더하기 자꾸 이렇게 하면은 반복을 이렇게 하면 요걸 하고 나면은 합이고요. 쉽죠? 자, 이제 이와 같은 걸 어떻게 하더라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바로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이렇게 다 하면은 A1과 A0는 아까 식에 의해서 이렇게 해서 아주 쉬운 프로그램이죠.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한다? 펑션으로 작성을 한다. 펑션으로 작성한 다음에 메인에서 또는 커맨드 라인에서 XY 값을 주고 A0, A1 값을 메인에서 알아내는 도록 그렇게 프로그램을 짜야 되겠습니다.
매틀랩의 경우에는 부록에서 설명한 폴리핏을 사용해서 구할 수도 있겠습니다. 여기서는 그것을 사용하는 게 목적이 아니고 우리가 이런 프로그램을 매틀랩이라는 언어를 사용해서 짤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우리 8의 2절 비선형식입니다. 씨름 또는 8의 1절에서 직선을 구하는 프로그램이었죠. 자, 만약에 씨름 데이터가 이와 같다면은 이것은 직선으로 하기는 그렇죠. 이런 경우는 곡선이겠죠. 곡선인데 다항식으로 할 수도 있겠고 또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씨름에서 많은 경우는 우리 이와 같은 비선형 데이터는 익스포넨셜을 한다든지 다음처럼 비선형식으로 나타낼 수가 있겠습니다. y = axb 씨름 데이터는 보면 이와 같은 형태라든지 y는 a2의 bx 또는 y는 log x라든지 이런 식으로 차트를 그래프를 이거는 xy 그대로 했지만 이것을 비선형식 이와 같은 식으로 여러 가지 형태로 바꾸어서 나타내서 적절하게 잘 들어맞는 식을 선택을 하면 되겠습니다. 이와 같은 비선형식일 때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 y = ax, b를 잘 만족시키는 a와 b를 구하는 그런 문제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양변에 로그를 적용하면 선형화를 할 수 있겠죠. 즉 양변에 로그를 하면 log y는 log a 플러스 b log x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가만히 보면 이것을 y 스타 요거를 x 스타로 한다면 이 식은 어떻게 표시되느냐? 왜? 하면은 그리고 요 로그 a를 a0 b를 a1 이건 똑같죠? 이렇게 두면 이 식은 8의 18식은 y 스타 이꼴 a0 플러스 a1 x 스타. 자, 이제 y와 x 사이에 선형관계가 식이 성립하겠죠. 따라서 이 y 스타와 x 스타로부터 a0와 a1 x를 구하는 겁니다. 좌표 변환이죠. 따지고 보면은 x 스타 로그 x, y 스타 로그 y라 하면 이 x 스타와 y 스타, 다시 말하면 로그 x와 로그 y라는 그래프, 로그 그래프에 이 씨름 데이터를 나타내 보면은 이렇게 예를 들면 이렇게 나타낼 수 있어서 요거는 직선으로 나타낼 수 있겠다. 따라서 y 스타는 a0 플러스 a1 x 스타에서 이제 a0와 a1을 구하는 단계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아까 앞에서 구한 단계와 동일한 단계가 되겠죠. 자, 이런 경우에 우리는 또 손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다음과 같은 5개의 씨름 데이터를 가장 잘 만족시키는 y = axb를 구하라 한다면 첫 번째 할 일은 x 스타는 로그 x, y 스타는 로그 y 스타에 의해 이 식은 선형을 하려면 로그 y는 로그 앞에서 했죠. 로그 a 플러스 b 로그 x니까 요거와 요거 사이에는 요 개수가 되겠고요. 이렇게 하면은 직선으로 나타낼 수 있으니까 요 놈을 y 스타로 두고 요것을 x 스타, 즉 요 얘기죠. 그러면은 첫 번째는 이 x, y의 데이터를 변환해야 되겠죠. 첫 번째 할 일은. 즉 1에다가 로그 1은 0이고 로그 2는 로그 3, 로그 4, 로그 5, 로그 2, 로그 6 이런 식이 되겠습니다. 로그 10, 로그 16, 로그 22 이런 식으로 x 스타와 y 스타를 구하면 이제는 이건 잃어버리고 요거 가지고 직선을 만족시키는 직선을 y 스타는 a0 플러스 a1 x 스타 관계를 구하면 되겠죠. 요거는 앞에 했는 똑같죠? 앞에 했는 관계가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구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요거 잊어버리고 요 데이터를 이용해서 a0와 a1을 구할 수가 있다 이거죠. 그러면 a0와 a1을 구하면 우리는 원래는 ab를 구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a0와 a1과 ab 사이에 어떤 관계가 있느냐? 요것이 a 스타고요. 요것이 b 스타죠. 따라서 b는 b 스타 요게 a 스타, b 스타인데
아니 요게 A0고 요게 B0, 요게 A1으로 구했죠. 예. 따라서 로그 A와 A0는 어떤 관계가 있느냐면 A는 익스포넨셜 A0가 되겠죠. 예, 맞죠? 여기서 Y 스타 이꼴 여기서 A0와 A1을 구한 겁니다. 그런데 이 A0는 뭐야? 로그 A죠. 따라서 A는 익스포넨셜의 A0고 여기서 B는 그냥 그대로 A1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A는 익스포넨셜 A0 하면은 B는 이렇게 하면 Y는 이런 딱 좋은 우리가 저런 관계식을 만족시키는 A와 B를 구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하지 않았지만 앞에서도 마찬가지로 우리 이런 것도 마찬가지로 할 수 있겠죠. Y 이꼴 앞에 뭐 있나요? Y 이꼴 A 익스포넨셜의 bx 이런 걸 구하라 하면 마찬가지죠. 로그 y는 로그 a 플러스 bx가 되나요? y는 ax 네, 그러면 요 y만 로그 y와 이게 y 스타하고 x 스타는 그대로 x 스타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뭐 나누기도 마찬가지고 a 플러스 bx도 이런 식으로 양변의 로그를 주로 취하면 선형식을 만들어서 우리가 프로그램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예는 물론 ax의 b만 예를 들어 y 이꼴 ax b만 예를 들어서 설명을 했지만 다른 식으로 주어지는 관계식도 역시 로그 적절히 변환시켜서 우리가 꼭 로그 아니라도 이렇게 선형화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자, 8의 3질은 다항식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y 이꼴 a0 플러스 a1x가 아니라 amxm 그러니까 예를 들어 3차 다항식이면 a3x 3승까지 이렇게 다항식으로 만족시키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다항식으로 자, 예를 들면은 주어진 데이터가 예를 들어 10개가 있다면 10개를 만족시키는 3차 다항식을 구하자. 가장 잘 나타내는 3차식을 구하자. 이런 게 되겠습니다. 10개를 지나는 9차 다항식, 이거는 보관법이죠. 10개 주어진 데이터보다 더 작은 3차, 4차, 뭐 이 정도까지 더 크게는 큰 의미가 없습니다. 그런 다항식 형태로 구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랬을 때 여기서는 xm이죠. 데이터 개수는 n이고요. 데이터 개수는 n이고 우리 다항식의 최고 차수는 m이 되겠습니다. 그럼 역시 5차의 제곱의 합을 s라 두면은 s는 지금 똑같죠. 2i의 제곱인데 2i라는 것은 yi 빼기 yi의 제곱이니까 yi는 그대로 실험 데이터라 그랬고 요거는 이 식에서 계산한 것이니까 식에다가 xi를 대입을 하면 되겠죠. 이렇게 되겠죠. 자, 5차의 제곱의 합은 이렇게 나타낼 수 있고요. 이제 이것을 최소화하려면 역시 앞에서도 설명했죠. 미지수가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변수는 A0, A1, A2, AM과 같은 이것이 변수니까 최소화할 수 있는 이런 A0, A1을 구하는 거니까 바로 라운드 S, 라운드 A0, 0, 라운드 S 이렇게 우리가 구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따라서 S가 이러니까 라운드 S, 라운드 A0를 하면 이렇게 되고 라운드 S, 라운드 A1, A2, AM 땡땡땡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구하면 식을 이런 식으로 식을 구할 수 있고 이 식을 다시 전개 다 하면 여러 개 합해져 있는 것을 시그마를 다 곱해서 전개를 하면은 다 이와 같은 식을 얻을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물론 보면은 결과만 보면은 A0, A1, A2, AM, A0, A1, AM 식이 몇 개가 있느냐면 M개의 식이 있겠죠. M개의 식이 주어지게 되겠습니다. 네, xi 제곱, xm M개의 식이 주어져 있고 미지수가 M 플러스 1개가 되나요? 어떻게 되나요? M A0, A1이니까
m 플러스 1개의 식, 예, m 플러스 1개의 식, m 플러스 1개의 미지수고 m 플러스 1개의 식이 주어지게 되겠습니다. 따라서 예, m 플러스 1개 맞죠? a0부터 시작되네요. 따라서 이 식을, 그런데 식은 복잡하게 표시되어 있는데 이 부분을 한번 살펴보죠. 이 부분을 한번 살펴보면은요, 이쪽도 또 복잡지만 어쨌든 이런 부분을 다 살펴보면은 식으로는 복잡지만 이것은 실험 데이터에서 다 xi와 yi 값은 다 주어진 거니까 이것은 다 상수입니다. 값입니다. 2, 5 이런 숫자로 주어지는 거죠. 다 계산 물론 다 해야 되겠죠. 계산하고 나면 이제 연립 방정식이 되겠습니다. 이제는 이 경우는 우리는 연립 방식을 풀어야 되겠죠. 연립 방식 풀어야 되는데 연립 방식 푸는 방법은 4장, 5장에 있는데 우리는 순서를 좀 바꿨다 그랬죠. 지금으로서는 이걸 하지 못하지만 4장, 5장을 나중에 할 겁니다. 그 연립 방식은 행렬이 많이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조금 프로그램 짜기가 좀 더 익숙해져야 하니까 우리가 순서를 조금 바꿨을 뿐이죠. 네. 자, 이제 우리가 지금 이거는 x와 y 사이의 관계식을 이렇게 구하는 이런 최소 제곱법이 되겠습니다. 이것에서 조금 더 나아가면은 우리 수치 해석 과목에서는 설명하지 않습니다. 보통 이제 상용 코드가 있는데 SPSS 주로 우리 통계 쪽에서 많이 합니다. 변수 자체가 지금은 우리 x 하나만 있지만 식을 나중에 보던 파라미터가 여러 개 x, y, z가 x에 a, x에 뭐 b성, y에 c성 이런 식으로 변수가 파라미터 또는 변수가 하나가 아니고 여러 개인 경우에 구하는 방법이 역시 통계 역학에서 SPSS 상용 코드가 큰 아주 비싼 코드가 있습니다. 이런 것을 이용해서 해석하는데 기본 원칙은 똑같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리그레션이라고도 얘기하기도 하는데요. 어쨌든 회귀 곡선 뭐 이렇게 리그레션 뭐 어찌됐든 간에 기본 원리는 이와 같이 5차의 제곱을 합을 어떻게 하면 최소화하는가 하는 그런 기본 원리 하에서 프로그램은 구성되어 있다는 것만 알아두면 되겠습니다. 우리 수치 해석 과목에서는 최소 제곱법 이 정도까지만 설명하면 되겠습니다. 매틀랩에서는 그 내장 함수가 있습니다. 커브 피팅, 폴리노미얼 커브 피팅, 최소 제곱법으로 곡선을 구하는 것을 우리는 영어로 커브 피팅이라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커브 피팅, 커브를 적합하게 한다. 커브 피팅 이렇게 얘기하고 매틀랩에서는 폴리핏 그래가지고 브록비에 설명이 되어 있는데요. 대표적인 것은 이렇게 x, y, n 이렇게 되겠습니다. 여기서는 매틀랩에 대한 이런 내장 함수를 이용하는 것은 아니고요. 예를 들면 우리 방금 이와 같은 것을 이런 걸 구하는 것을 한번 프로그램 해보면 x, y 주고요. 폴리핏이라는 펑션을 매틀랩에서 만들어 놓았죠. x, y, 1 이렇게 하면은 답을 p는 a0, a1을 얘기하면 p는 이것의 내림차순 x 상수 1차식, 2차식 하면 2라면 되겠죠. 이런 식으로 하면은 쉽게 이렇게 값을 줍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되어 있구나. 매틀랩이 있다면 다시 얘기하지만 비쌉니다. 우리 회사 같은 데 가도 거의 없을 겁니다. 우리 학교니까 이렇게 스튜던트용으로 이렇게 제공을 하고 하는 거지 무지 비싼 프로그램이다. 이렇게 있으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다. 이렇게만 알면 되겠습니다. 앞에서 최소적으로 구한 식을 이용해서 값을 계산해 폴리벨 이런 걸 사용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 x 이퀄 2.5 앞에서 p를 구했죠. p를 구했다면yy는 폴리벨 p를 구했죠. 2.5 이러면 2.5에서 값을 계산해 주게 되겠습니다. 2차 곡선을 구하려면 이렇게
이거는 제곱 x 이렇게 곡선은 이렇게 구할 수도 있다. 매틀랩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했고요. 예, 이상으로 최소 제곱법에 대한 강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